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약 30여 년간 자신의 가정부역을 해준 최순실과 함께 대기업 집단 전경련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거두어 K재단, 미르재단을 만들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반면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 문재인의 경우도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북한 김정일 측에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하여 결국 기권하게 된 경위를 놓고 곤경에 처해 있었다. 총무실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3대 매체인 중앙미디어그룹사의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왔다는 최순실 측근 고영태의 폭로 보도를 한다. 사실 고 씨가 이제 이 씨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불쑥 꺼낸 얘기였는데요. 예. 고 씨의 일방적인 말이니만큼 저 역시 그 또 다른 미르재단 핵심 전 관계자 이모 씨에게 재차 여러 번 물어봤었습니다. 예. 이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 이렇게 고 씨가 뚜렷하게 말을 했었고요. 예. 또 최순실 씨가 고쳐놓고 문제가 생기면 M1 사람을 불러다가 혼을 낸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예. 비서관들만 불쌍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최 씨가 실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손봤다, 고쳤다, 다른 증거나 정황도 혹시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어려웠는데요. 예. 최순실 씨가 허풍을 떨고 다녔거나 혹은 고영태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고 씨는 이 최 씨의 어떤 말투라든지 행동 습관 같은 것들을 좀 묘사를 하면서 평소 이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그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좀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단순히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것을 넘어 시중에는 최순실이 박 대통령 위에서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주주의의 산물인 국회에서도 기어이 이 건을 다루게 되면서 국민들은 이제 단순한 풍문이나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월 21일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기를 좋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기사를 봤을 때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는 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 씨가 사임을 압박하고 입단속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그게 밖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개탄스럽다. 입에 올리기도 싫다고 말했다. 그거는 사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실장은 대통령 연설문은 대체로 연설을 기록하는 비서관이 초안을 잡고 관계되는 수석실에서 전부 다듬해서 올린다며 광복절 행사라든지 큰 행사는 전 수석실에서 나눠서 의견을 모으고 다듬고 독해를 거쳐 올린다. 여기에 어떻게 개인이 끼어들 수 있는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연설문은 그것을 다듬고 몇 차례 독해를 거쳐서 올립니다. 여기에 어떻게 개인이 끼어들 수 있는 거, 그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서를 강력히 부인했으니 이제 만에 하나라도 그의 말을 뒤집을 만한 증거라도 나온다면 박 대통령 측은 한순간에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 씨가 사용했던 이 태블릿 PC의 명의를 확인한 결과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PC는 법인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현재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PC가 있었던 곳이 최순실 씨 사무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예. 최 씨의 PC라고 추정할 만한 개인적인 정황도 충분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PC 안에. 네.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최 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반대로 과연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는 누가 이런 청와대 자료를 받아보고 있었는지 오히려 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JTBC가 입수했다는 것이 데스크톱 PC인지 태블릿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25일
JTBC의 보도 내용을 인정한다는 듯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이원종 비서실장이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되어 어쩔 수 없는 사과로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이 마비되어 제 역할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 대통령의 다급한 사과 성명 발표로 한결 부담을 덜은 JTBC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입수한 것이 태블릿 PC이고 개통자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뉴미디어 국장인 김한수의 개인 회사 마레이 컴퍼니란 점을 밝힙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태블릿 PC입니다. 최 씨는 이 태블릿으로 청와대의 각종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최 씨가 2년 넘게 들고 다니며 자료를 받아온 이 PC는 현직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블릿 PC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최 씨가 아닌 마레이 컴퍼니라는 법인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마레이 컴퍼니 이사는 김한수 씨로 청와대 뉴미디어실의 현직 선임행정관입니다. 그러면서 당시로서는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유일한 증거나 다름없는 최순실의 사진 2장을 공개합니다. 인수위를 거쳐서 현재 청와대 행정관인 김 씨가 개통해서 최 씨에게 줬다. 이 말인데 최 씨가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네, 우선 그동안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 씨의 탭엔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는데요. 최 씨 사진은 2장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셀카와 누군가 최 씨를 찍어준 사진입니다. 박 대통령의 사과로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던 태블릿 진위 문제는 SNS 등에서 다양한 의혹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개중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쪽은 보수 매체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입니다. 한 의원은 김한수가 개통한 태블릿 PC가 JTBC로 넘어간 사건으로 규정,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반공 세력을 대표하는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쪽으로도 태블릿 조작 의혹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반면 김경재 총재 특보로 일하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생각은 달랐다. 개인 IT 기기의 사용자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 중앙미디어 그룹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런 서투른 일을 벌였겠는가. 그러나 11월까지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김경재 총재는 변희재 고문에게 조사를 해서 태블릿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보수층이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고 재차 요구하였고, 변 고문은 11월 말경부터 JTBC 태블릿 보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랐다. 최순실의 사진 2장을 제외하곤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이 수준의 증거로 최순실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이건 개통한 김한수가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당시 박 대통령 측의 여당 이정현 대표의 문자로 태블릿은 김한수가 쓴 것이 확실하니 탄핵 표결을 멈춰달라고 요청하곤 애국연합 이름으로 설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약 한 달 전인 11월 3일 문재인 측 측근이자 JTBC에 고정 출연 중인 유시민은 태블릿이 최순실의 직원이었던 고영태의 책상에서 나왔을 거라 주장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고영태 씨가 그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쓰던 태블릿 PC를 사무실에 놓고 있었는데 그 PC를 고영태 씨가 일부러 거기 뒀는지 아니면 그냥 무심코 뒀는지 아니면 책상을 놔뒀기 때문에 거기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PC는 거기 있었다는 게 확실해요. 그렇지만 2016년 12월 7일 고영태는 국회에서 최순실은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를 것이라는 증언을 하여 JTBC의 보도가 소설에 가까운 창작물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다. 근데 우리 고영태 정인께서는 오늘 증언을 통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태블릿 PC 전혀 사용도 할 줄 모른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그러니까 걸 한 번도 보지도 제가 못했고 지금 오늘 조영태 증인의 말씀하고 그 종편의 보도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태블릿 PC의 진실이 뭔지. 그 태블릿 PC를 습득하고 네. JTBC 방송에 냈던 그 기자분이 나와서 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도 그 오해를 받지 않고. 알겠습니다. 네, 태블릿 말씀하십시오. PC를 최순실 씨에게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저한테는 그 지금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PC를 줄 때 본인은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니 쓰려면 써라 하고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서 저도 쓰지 못.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그대로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검찰이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가 그럼 두 개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받아서 쓰지도 않는 그런 PC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그건 제출했던. 좀 더- JTBC는 8일 저녁 기자 간담회도 아닌 자신들의 방송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전하고는 그 다음 날인 9일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시킨다. 대박.